칼슘제를 어떻게 먹어야 되고 먹으면 이게 흡수가 또 잘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흡수가 잘 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칼슘 흡수와 생체 이용률의 진실이라고 이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뭐 칼슘이든 뭐든 많은 영양소들은 흡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흡수되어지는 메커니즘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A, B, C, D 타입으로 있는데요. 장벽을 통해서 그냥 쭉쭉 통과돼서 들어가는 이런 타입이 있는가 하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흡수되어지는 뭐 포도당을 이용한다든지 나트륨하고 칼륨 펌프를 이용을 해서 흡수되어진다든지 이런 타입도 있고요. 또 어떤 물질에 쌓여가지고 둘러싸여가지고 투가 되어져 들어가는 이런 타입도 있고요. 또 세포가 이렇게 잡아 먹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타입도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이렇게 잘 되어져 들어가려면 역시 이 칼슘이 우리 몸 속에서 소화가 잘 돼야 된다, 분해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녹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녹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사진을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 골밀도하고 골다공의 경우에 저 골들의 모양을 보시면 사진이 저렇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숭숭 비어 있으면 넘어지기만 해도 다리 뼈가 부러져 버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라는 거죠. 무섭다. 전 느꼈어요. 예? 전 느꼈어요. 이번에 넘어지면서 그래요? 느꼈나봐요. 아니요, 그 전에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칼슘 권장량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우리나라 사람들? 와, 저렇게 많이 돼요? 800. 800? 난 200인 줄 알았어. 아, 그래요? 아, 그 200은 우유 검색해볼까요? 아니, 지금 저기 나오잖아요. 저게 지금 800. 저기 나오잖아. 800. 자, 보시면 평균 700에서 약 800, 900, 1000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12세에서 4세는 1000이 나오고, 우리 지금 뭐 50대, 60대, 70대는 거의 700 정도 나와요. 남자가 700, 여성이 800. 오. 그래서 하루에 800mg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거죠. 많이 필요하죠. 그죠? 보면. 네, 많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 권장량이 이거예요. 2015년도 기준으로. 네. 그런데 뭐 이거 어디 뭐 방송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2016년도 여기 보면 2016년도 보건복지부 건강영양조사에서 이 평균 62% 정도밖에 먹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는 800 중에 60%, 68이 40%, 480mg 정도밖에 못 먹고 있다, 평균적으로. 근데 나이가 뭐 50에서 60세 이 사이는 보면 66% 정도 수준, 즉 34% 정도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부족해서 그럼 열심히 먹어보자. 그럼 먹으면? 이라는 거죠. 또 먹으면 어떠냐.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칼슘을 먹어야 하나, 또 칼슘 영양제 성분들은 어떤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 건가. 칼슘을 먹고 있기는 한데 칼슘을 먹는 게 아니고요. 칼슘 어쩌고 저쩌고를 먹고 있는 겁니다. 칼슘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이제 이제 감이 좀 잡혀요? 네, 제대로 먹어야 될 때가 와서. 아, 그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칼슘이 우리 뼛속에서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죠. 칼슘을 먹는데 칼슘만 먹어갖고 되냐, 칼슘만 먹어가지고 되냐, 먹고 있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건데요. 자, 이거 갖고 한번 봐보자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거 보면 칼슘하고 인하고 이렇게 붙어 있죠.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뼈입니다. 뼈를 가지고 이 칼슘하고
이 뼈에 그 들어있는 성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예, 칼슘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인이 있죠. 피. 네네. 네, 이런 게 혼합되어져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놈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뭐가 뭔지 안 보이죠, 그죠? 네네. 근데 나는 이게 뭔지 다 알아요. 안 가르쳐줘도. 이 초록 색깔이 뭐냐 하면 뭘까요? 칼슘입니다. 칼슘. 네. 그 다음에 요 분홍색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요거? 핑크색. 핑크색. 네, 이게 핑크입니까? 분홍색. 네, 분홍색. 얘가 인입니다. 인. 네. 그 다음에 이 빨간 거. 이게 산소입니다. 산소. 산소. 그래서 이것들은 보면 예, 이 뼈는 칼슘, 인, 산소 이렇게 붙어 있고 인을 중심으로 산소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뻗어 있는데 이 산소와 이 칼슘이 붙어 있다라는 거고 이 칼슘에는 팔이 몇 개가 걸쳐져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칼슘 하나를 중심으로 산소 네 개가 붙어 있는 이런 타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뼈는 어쨌든 산소하고 인하고 그 다음에 칼슘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 뼈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은 칼슘하고 인이다라는 거죠. 그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뼈를 만들려면 칼슘만 먹는 게 아니라 인도 필요하다. 근데 칼슘과 인의 비율이요 2대1이에요. 사람뼈 2대1, 생선뼈 2대1, 모유 2.1이에요? 2.2대1이에요. 아, 22대1. 22대1? 예, 22대1? 뭐로 22대1인 건데? 네,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거 안 중요하니까 어쨌든 칼슘하고 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뼈를 만들려면 네.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결합을 보고 킬레이트 결합, 배위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결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일본에서 여기 보면 홋카이도 대학교, 예, 내가 졸업한 대학교입니다. 네. 여기에 카소타로라고 하는 양반이 이렇게 했어요. 사람의 뼈의 칼슘 구성비를 알고 있나요? 칼슘은 인산 칼슘이 85%, 탄산 칼슘이 12%, 구연산 칼슘이 2%, 젖산 칼슘이 0.2%.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요. 탄산 칼슘이나 젖산 칼슘 아무리 먹어도 뼈가 튼튼하게 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여기 브리티시 저널 오브 뉴트리션 2006년도 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렇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인산칼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인산칼슘. 그래서 내가 인산하고 칼슘하고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찾아봤어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죠. 네. 자, 이게 인이고 인산, 요 옆에가 칼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들이 우리 뼈에서처럼 붙으려면 지금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한가운데 칼슘이 있고 옆으로 이렇게 많은 산소와 이 칼슘이 결합되어져 있고 그 옆에 인이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 인은 특징이 요렇게 지금 여기 O에 마이너스, O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렇게 되어지는 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타입이 인은 세 군데가 있어요. pH에 따라서. pH 2.12에서 한 번, 또 pH 7대에서 또 한 번, 또 12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여기가 떨어져 나와요. 마이너스로. 즉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인을 중심으로 해서 산소가 잡을 수 있는 팔이 많아진다. 팔이 많기 때문에 칼슘을 꽉 쥐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단단하다라는 겁니다. 단단하다. 네. 그래서 뼈는 단단하다. 오, 여기 적어놨네요. 뼈가 단단한 이유는 바로 인 때문에 그렇다. 인이 산소와 결합되어져 있고 인이 팔을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산소가 이 칼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인이 조절을 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칼슘하고 인하고 직접적으로 결합되어져 있지 않고 중간에 산소를 매개해서 칼슘이 붙어요. 이렇게 붙는단 말입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산소가 중심으로
칼슘을 중심으로 산소가 이렇게 빙 둘러서 산소 이렇게 들어있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칼슘을 먹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보자라는 건데요. 내가 인터넷을 좀 뒤져서 이렇게 봤는데요. 어쨌든 칼슘, 탄산칼슘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대부분 칼슘 제품은 탄산칼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호로 만들어지는 코랄칼슘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연산칼슘을 또 팔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품을 조사를 좀 해봤죠. 그래서 우선 탄산칼슘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칼슘에다가 탄소가 있고, 탄소에 지금 산소가 붙어 있죠. 여기 산소 붙어 있죠. 여기 산소 붙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쪽 산소와 이쪽 산소가 칼슘하고 이렇게 붙어져 있는 이런 제품을 먹는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탄산칼슘은 조개 껍질, 게 껍질, 새우 껍질, 계란 껍질, 이런 데 들어있는 게 저런 탄산칼슘이에요. 산호도 저렇게 생겼어요.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결국 흡수되어지려면 이게 녹아서 나와야 돼요. 녹아서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산칼슘은 보면 이제 요 초록 색깔이 칼슘입니다. 이런 식으로 산소, 빨간 게 산소인데, 이쪽도 빨간 게 산소죠, 그죠? 빨간 게 산소, 이 산소가 이 칼슘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인산칼슘도 제품으로 팔고 있어요. 판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녹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 인산칼슘이 잘 녹아야 되는 거죠. 녹아야 된다. 근데 녹는 데는 pH가 되게 중요해요. pH가. 근데 이제 이는 아까 중성에서도 아까 좀 녹았었죠, 저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산칼슘 제품 내가 이거 보니까 뭐 들었는지 봤어요. 이 제품. 여기 보면은 칼슘이라고 적혀 있고 38%가 들어있는데, 칼슘 카보네이트, 이게 뭐냐면 탄산칼슘입니다. 그래서 탄산칼슘이 들어있다. 거기에 이제 비타민 D를 조금 넣어놨죠. 탄산칼슘 이런 제품이 있고요. 또 이것도 보니까 여기 아래 보면 탄산칼슘으로서 칼슘인데 1200mg이 들어있다. 여기도 결국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거죠. 또 이거는 칼슘 사이트레이트예요. 구연산칼슘. 그래서 구연산 분자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 거기에 칼슘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타입으로 결합이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여기 팔을 하나, 둘, 세 개나 가지는 이런 타입으로 또 이 구연산 칼슘은 만들어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구연산 칼슘 요거 자체로도 흡수가 되어지기도 하고, 얘는 이제 킬레이트 결합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탄산 칼슘으로 먹는 것보다는 이 구연산 칼슘으로 먹는 게 흡수율은 조금 더 높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연산은 특징적인 게 여기 보시면 pKa가 3.13, 4.76, 6.4 이렇게 다양한 pKa를 나타내는데, 요거 때문에 구연산이 우리 위장 속에 자꾸 들어오게 되면 위장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연산 칼슘 먹을 때 약간 조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제품 여러 가지 내가 한꺼번에 이렇게 쭉 있는데, 대부분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 구연산 칼슘, 대부분 탄산칼슘이고, 또 여기 한 개가 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형태로 되어져 있는 칼슘이 있었습니다. 요거 같은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 녹아요, 저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코랄 칼슘, 아까 말했던 산호를 갈아가지고 만들어 넣어놓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코랄 칼슘도 탄산 칼슘입니다. 탄산 칼슘. 또 이런 액상으로 만들어 파는 칼슘도 있어요. 액체. 그런데 이 속에 칼슘이 좀 많이 들어있으면 좋은데 1티스푼에 30ppm 들어있어요, 칼슘이. 30ppm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1리터에 30mg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800mg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네네. 근데 1티스푼에 30mg 쓰면 800mg 먹으려면 이거 반병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웃기는 거 팔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정말 먹어나 마나한 거죠. 저런 것들도 있다. 이게 왜 이러냐면
녹여서 흡수율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용액으로 해갖고 파는 겁니다. 도무지 나는 저런 제품이 효과가 있는지.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제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요? 네. 그러면 칼슘이 예. 제가 알기로는 뼈나 치아에도 되게 좋고 예. 그다음에 심장을 규칙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네. 운동을 그런 것도 시켜주고 있죠. 예. 혈액을 응고시켜준다든가 네. 뭐 그런 역할도 하잖아요. 네네. 근육 같은 거 수축 네네. 이완할 때 네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탄산칼슘을 구연산칼슘 먹으라는 건가? 아니면 뭘 먹으라는 네, 건가? 어떤 걸 먹어줘야지 좋은 건지. 그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그거에 관해서는. 네네. 어떤 걸 먹어야 좋은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데 네네. 지금은 이런 게 있다라고 네, 하는 걸 시중에 말씀드려요. 많이 예, 해외 시중에 직구 팔고 사이트에 있는 게, 많이 판다. 예, 그러니까 탄산칼슘도 있고 구연산칼슘도 네. 있고 코랄칼슘도 있고 코랄칼슘은 탄산칼슘입니다. 네. 그다음에 저렇게 액상으로 해갖고 팔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런 이런 게 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있으면 뭐하냐, 먹어야 되고 먹으면 뭐하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 거지. 30 ppm. 그렇죠. 네. 예, 먹으면 뭐하냐? 제대로 알고 먹어야 된다. 흡수가 잘 돼야 잘 된다는 되는 거죠. 거죠. 비타민이 중요한. 흡수가 잘 되어야 된다. 네네. 소화흡수.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탄산칼슘을 사서 먹고 있을 텐데 그 탄산칼슘을 먹으면 흡수가 되냐? 그래서 흡수가 잘 되도록 이제 환경 조건을 만들어 주고도 있긴 하지만 더 잘 되게 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이겁니다. 칼슘이 위장에 와서 일단 녹아야 된다. 녹아야 된다. 예. 녹아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막 분산돼 가지고 둥둥 떠 있는 거는 녹은 게 아닙니다. 예. 우유 있죠? 우유는 네. 녹은 겁니까? 우유는 녹은 거죠. 녹은 게 아니고 콜로이드 형태로 그냥 떠 있는 겁니다. 떠 녹은 있는 게 거. 녹은 게 아니죠. 예. 밀가루 물에 집어넣으면 그게 녹은 겁니까? 아니. 예, 녹은 게 아니다. 정말로 녹은 것은 집어넣은 게 보이지 않아야 돼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소금을 물에다가 넣었을 때 처음에 소금이 들어갈 때는 소금이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소금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게 녹은 겁니다. 예, 그게 녹은 겁니다. 그래서 녹게 하려면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pH가 낮아야 된다라는 거죠. pH, 즉 산성 물질이 있어야 된다. 산성도. 예, 산성이어야 된다. 주로 이제 이런 미네랄을 녹이는 거는 뭐 산이 진하면 진할수록 잘 녹죠. 네네. 그래서 식초도 산이거든요. 식초에다가 계란을 넣어 놓으면 계란 껍질에 들어있는 탄산칼슘이 녹아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식초 계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죠. 식초계란. 예, 그러니까는 식초에다가 계란을 그대로 집어 넣어 놓으면 계란의 그 벽에서 거품이 뽀글뽀글 나오면서 그게 탄산가스예요. 뽀글뽀글 나오면서 나중에 껍질이 전부 다 벗겨져 버리고 식초 때문에 이 계란의 단백질이 전부 변성이 되어가지고 굳어. 그래서 이제 식초 계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산성이어야 칼슘이 녹아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녹아 나오면 좋지만, 녹아 나와야 되지만, 녹는다고 또 다냐? 소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소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흡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흡수.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져야 되고요. 또 이 소화 흡수가 되어졌다고 해서 다냐? 또 그게 다냐? 그게 아닙니다. 뼈로 가야 돼요. 아까 골다공이 목적이라면 뼈로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칼슘이 돌아다니는 패턴을 찾아보니까 혈중에 이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이 부갑상샘에 자극이 되어져 가지고 얘가 호르몬이 분비되어져서 뼛속에 들어있는 칼슘을 빼내서 혈중 농도를 높인다. 그 다음에 신장에 자극을 주어서 빠져나가는 칼슘을 해소해서 다시 혈액으로 갖고 들어온다. 그 다음에 활성화된 비타민 D가 장에서 영향을 주어서 소장에서 칼슘 흡수가 잘 되도록 한다. 이게
칼슘 농도를 유지하는 원리다 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 부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되어져서 뼈에서는 부족하면 칼슘이 빠져나온다. 이게 골다공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혈중 칼슘 농도가 부족하면 뼈의 걸 자꾸 뽑아다 써버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갑상샘이 이 장에 영향을 주어서 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을 시킨다. 이렇게 해서 칼슘 농도를 유지를 시킨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 가는데 장에서 흡수를 잘 시키려면 칼슘이 2 플러스 칼슘 2 플러스 이게 이제 칼슘이 녹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녹아 있다. 이 칼슘이 녹으려면 어쨌든 산성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게 위산이다. 위장에 위산이 충분하게 있어야 잘 녹는다. 녹아야 흡수가 되어진다. 그래서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먹으면 뭐 하냐 이거죠. 위장이 산성으로 되어져 가지고 칼슘을 녹일 수 있어야 흡수가 잘 되도록 되어지는 거다 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칼슘을 먹게 되면 우리가 그 제품으로 먹는 건 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다 탄산 칼슘인데 요 상태는 입자예요. 소금을 이렇게 쳐다보면 소금 알갱이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 알갱이 상태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칼슘 분말로 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이런 상태고, 요 위장 속에 들어오게 되면 pH가 낮아야 되고, pH가 낮으니까 이 칼슘하고 CO3 탄산하고 두 개가 떨어져 버립니다. 분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그래서 탄산으로 바뀌고 칼슘 이온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흡수가 되어질 때는 이놈이 흡수가 되어지거나 칼슘 2 플러스 또 이게 어떤 다른 놈하고 붙어가지고 흡수가 되어진다. 즉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절대로 흡수되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입자예요. 가루예요. 가루. 가루는 장에서 흡수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흡수가 잘 되도록 하려면 결국 비타민 D가 있어야 장에서 흡수가 잘 되어진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먹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 이게 어떤 논문에 비타민 D 작용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라고 해서 이게 2011년도 논문이네요. 여기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논문의 결론에 가서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위험에 놓여 있다. 누구나 거의 부족한 상황이다. 이 비타민 D는 누가 만드느냐면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요. 콜레스테롤이 잘 만들어져 나와야 비타민 D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는 이 보충제를 통해서 먹기가 쉽다.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먹기가 쉽고 또 안전하게 투여할 수가 있어서 비타민 D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적당량의 비타민 D 투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수준으로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정도 이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은 그냥 비타민 D를 좀 먹어보는 게 좋은 거죠. 뭐 주사로 맞든지 간에. 지금 여기는 이게 이제 그 의과대학에서 나온 논문이다 보니까 이 주사 투여도 그 다음에 보충제를 통해서도 둘 다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칼슘, 비타민 D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인이 들어있거나 인이 들어있는 칼슘제, 인이랑 같이 있는 칼슘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같이 먹어줘라 이거죠. 그래야 칼슘이 잘 들어간다. 인이 다량 포함되어져 있거나 또는 소량 포함되어져 있는 식품들 내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가공육류, 연어, 정어리, 통조림, 그 다음에 견과류, 씨앗류, 땅콩 이런 데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치즈, 우유, 두유,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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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이런데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게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콜라. 네, 콜라 속에도 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콜라랑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진짜요? 인도 먹고 또 콜라도 먹고. 콜라 많이 소화도 잘 먹으면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인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 보니까 어골칼슘 이거 여기 이 뼈는 인산칼슘으로 만들어져 있나 봐요. 게 껍질, 새우 껍질, 조개 껍질 이런 것들은 탄산칼슘으로 되어져 있는데 네. 얘는 뼈 안쪽에 들어있는 뼈는 사람 뼈도 마찬가지예요. 인산칼슘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인산 이렇게 칼슘의 종류가 좀 다르다. 이렇게 뭐 뉴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뼈에 좋은 음식, 생선뼈 칼슘. 그러니까 멸치가 칼슘의 왕이라고 했던 그 옛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녹아야 돼. 인산칼슘이 녹아야 돼요. 예, 얘가 뼈가 굉장히 단단해가지고요, 잘 안 녹아요. 그게 문제야. 바다에서 황금 캐는 마린바이오, 생선뼈도 자원이다. 그래서 이 쥐한테다가 이 생선뼈를 갖다가 먹였대요. 그랬더니 골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예, 이 실험을 한 거를 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것도 좀 먹자. 어쨌든 녹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보면 하지만 칼슘제나 비타민 D 섭취에 관한 부정적인 면도 있다. 또 이게 먹어야 된다.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어쨌든 막 싸우고 있어요, 지금. 논란이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칼슘에 관한 방송 지금 처음이에요. 네. 저도 칼슘 막 먹으라 소리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칼슘, 비타민 D 보충제 효용성 논란 전문학회의 결론은 기사 입력 2019년도 8월달이에요. 결론이 뭐냐, 이 학회에서 채소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저용량 처방을 골자로 하며 저용량 조금씩 넣어라, 먹어라 이 얘기죠. 칼슘은 부작용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가능한 보충제보다는 식품을 먹으라라고 권장한다. 새우 껍질, 게 껍질, 예. 조개를 끓여갖고 먹는다든지 뼈를 갖다 뼈국물을 끓여서 먹는다든지 그런 식의 개념이고요. 비타민 D는 저용량 장기 처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타민 D는 꾸준히 먹고 칼슘은 식품으로 먹어라. 지금 이렇게 학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사실 다 있다. 여기 식품안전나라 요거 어디냐면 식약처입니다. 식약처 사이트에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거. 칼슘 하는 역할, 칼슘이 건강에 중요한 이유, 칼슘 흡수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이 뭐냐. 그래서 여기만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칼슘 흡수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이 뭐냐. 칼슘과 인, 어느 한쪽의 양이 많을 때 다른 쪽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다. 예,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식사 때 칼슘과 인의 섭취가 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는 칼슘 흡수를 저해할 수가 있다. 칼슘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비타민 D가 부족할 때도 소장에서 칼슘 흡수율이 저해될 수 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먹어라 이 얘기고요. 그 밖에 칼슘 흡수율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서는 뭐 지방, 뭐 기타 여러 가지 환경, 그 다음에 폐경기, 호르몬 감소, 스트레스,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칼슘 흡수를 방해를 한다. 어쨌든 음식을 통해서 열심히 먹고 비타민 D도 보충을 해줘라.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인하고 밸런스를 맞추어서 먹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칼슘 부족 진단 시에는 칼슘제 섭취를 하는 게 맞다. 예, 조금 뭐 부작용 문제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소량으로 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고요. 칼슘 섭취는 인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이 들어있는 음식을 잘 섭취를 해라. 비타민 D도 섭취를 해야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가장 근본, 아무리 먹어도 위장에서 녹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위산이 잘 나오도록 하고 산성화가 되어지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위장에 위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어주면 이 산성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열심히 먹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거꾸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제가 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는데 요걸 한번 봐보세요. 혈중의 칼슘 농도는 지금 그러면 이제 적당하게 있다고 치고요. 이 혈중에 있는 칼슘이 여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혈액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세포로 갔다가 이제 이 뼈로 간단 말입니다. 뼈로 뼈에 가서 만들어지려면 혈중 농도가 있어야 되고 얘가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이제 넘어가는 이 세포에 있는 쪽 가는 도중에 만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너무 쌓여 있으면 여기가 이제 섬유화 같은 게 일어납니다. 칼슘이 석회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석회화. 뼈로 가야 되는데 뼈로 안 가고 여기 그냥 남아 있게 되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석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칼슘을 많이 먹고 일어나는 부작용 중에 이 근육의 석회화를 일으킨다라는 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뼈가 칼슘을 요구를 해야 된다. 뼈가 칼슘을 요구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몸에 몸무게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근육이 있어야 된다.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되고 뼈에 칼슘이 차곡차곡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데 몸무게가 너무 가볍다. 그 다음에 운동을 또 너무 안 한다. 그러면 칼슘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칼슘을 뼈로 안 가져가고 여기 내비둬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칼슘 먹기만 많이 하면 피 속에서 빠져나가고 여기에 꽉 쌓여서 석회화를 시킨다. 그래서 운동도 필수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도 필수다. 자, 오늘 칼슘 잘 흡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둘째 낳고 그냥 넘어졌는데 갈비뼈 금가고요. 아, 진짜? 그냥 의자를 떨어뜨렸는데 발꼬락이 진짜? 또 금가고요. 그랬어요. 진짜 그거를 느꼈어요. 아, 아기를 낳아서. 그러면 네, 그런 그 걸 많은 느꼈어요. 뼈가 네. 애기의 몸에 그 뼈는 어디서 왔냐 이거지. 엄마한테 엄마 뼈 엄마한테 다 빼나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신경 막 써서 채워줘야 돼. 먹어야 되고. 예. 그때 되게 신기했어요. 그 애가 우선이니까 애를 만들기 위해서 엄마 뼈 다 녹아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멍이 숭숭숭. 그래서 일본의 그 이따이 병, 그 네. 병에 이제 카드뮴으로 오염이 되어져 가지고 칼슘 대사가 안 돼서 그 이따이 병에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진짜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우두둑 다 부러져 버린대요. 근데 진짜. 넘어지기만 해도 우두둑 다 부러진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할머니야. 할머니. 애를 많이 낳은 할머니. 골다공증. 예. 그런 사람들. 전 제가 진짜 겪어서 아, 애를 많이 낳은 할머니들. 예. 그러면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덜하나요? 덜하죠. 덜할 수밖에 없는 아이고, 거지.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 예. 살만 빠지면 되겠네요. 지방만 빠지면 되겠네요. 지방이 빠지면 몸무게가 줄어가지고 네. 칼슘이 칼슘도 빠질 빠질까요? 수도 있죠. 또. 아, 그럼 아. 칼슘제를 먹으면서 살을 빼야 되나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렇군요. 아, 자. 나는 청소년기 때 저런 걸 알았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같이 방송에 참여해 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소은 박사님, 박지혜 박사님 고맙습니다. 또 종종 출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좋아요. 사랑합니다.